안녕하십니까. 브라질 수자노 에세이의 재무 배포 분석과 가치평가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예솜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 기업 소개 및 선정 이유, 두 번째, 재무 비율 분석 및 의의,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이고 이 순서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영토가 넓고 나무가 많이 자라기에 펄프 및 제지 산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이러한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종자개선,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많은 펄프 제지 생산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자노는 그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수출이 주력인 기업입니다. 본사는 살바도르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60개국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큰 기업입니다. 최근 수자노는 경쟁사였던 피브리와의 합병을 하여 10개의 공장, 3개의 수출항만, 바이오 공학 R&D 센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제지 및 셀룰로스 원가 경쟁력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자노를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펄프 및 제지 산업이 현재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전망은 위험하다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이 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했기에 브라질 최대 펄프 및 제지 생산 기업인 수자노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피해의 국제적 이슈 부상입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 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체제로 정의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 제지, 펄프 등의 산업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자노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맞게 지속 가능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생산품인 유카플러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낮은 온실가스, 물,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 등 여러 범주에서 뛰어난 환경적 성능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흡수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로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스가 각광받으면서 펄프 제지 산업이 새로운 소재를 응용해 신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자노와의 비교 분석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 제조업체인 무림 PMP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업을 수자노와의 비교 분석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자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제지업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종이를 생산해 친환경 종이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유럽이나 북미 같은 친환경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라질과 한국 각국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이 두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의 재무제표 비교를 통한 비율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율 분석이란 다음의 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상의 관련 항목들을 대응시켜 비율을 산정하고 산정 비율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위험의 정도 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 종합적인 재무 상황을 파악해 기업에 대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고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비율 분석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수익성 분석은 수익성 비율과 효율성 비율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 이익을 자본이나 매출액과 대비시켜 영업 성과를 요인별로 분석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활용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자노의 ROE를 살펴보면 연결실체 ROE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마이너스의 비율로 나오는데 이는 비교 기업 대상인 무림의 당해 비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당이 수자노는 단기 순이익이 아닌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인 수자노의 ROE와 무림 PMP의 ROE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연결실체 ROE뿐만 아니라 지배기업 ROE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아 수자노가 당의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ROE는 부채의 과다 또는 특정 분기 일시적인 이익의 증감에 따라 왜곡이 될 수 있는 지표이기에 합리적인 미래 수치 예측을 위해서는 이외의 다른 비율 분석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비율은 기업이 이익 창출에 있어 총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ROA입니다. 수자노의 경우 ROA 역시 전년도 ROA에 비해 4.49%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림과 비교시 역시 낮은 수치이므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ROI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하기에 다음 표에 제시된 두 개년도의 수치뿐만 아니라 장기간 ROA 변화 추이를 분석해 해당 기업의 효율적인 영업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에 제시된 부분은 매출액 이익률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스타노의 매출액 총이익률은 48.51에서 20.26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당의 무림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므로 당의 스타노가 무림보다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노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38에서 마이너스 10.82로 감소했고 이는 당의 무림보다 낮은 수치이기에 당의 최종 수익성이 무림에 비해 낮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기 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률 분석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이익 창출 과정에 사용된 자산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다음에 효율성 분석을 통해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효율성 비율은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그 자산과 현재의 영업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매출액과 비교 시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결정하므로 자산의 효율적 운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의 표와 같이 여러 비율들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의 경우 스타노는 당의 매출액과 총자산 둘 다 크게 증가했기에 전년도 회전율과 비교시 미미하게 증가했고 당의 무림의 총자산 회전율이 더 높기에 무림이 스타노보다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노는 전년도에 비해 매출채권 회전율은 감소했으나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증가하고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과 매입채무 평균 결제기간은 감소해 당의 무림과 비교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재고자산의 효율적 활용도가 높고 매입채무가 지급되는 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위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노의 경우 유동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무림에 비해 높은 수치이기에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 비율보다 엄격하게 현금 동원 능력을 측정하는 당좌 비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율과 무림보다는 높은 수치로 현금 지급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유동부채 비율을 통해서도 스타노가 무림보다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단기에 지급하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부채 비율과 재무부채 비율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당의 무림의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스타노의 자본 구조 안전성은 부채의 증가로 무림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당의 무림의 비율보다 높기에 스타노의 장기적인 재무 안전성은 무림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 장기 적합률의 경우 고정 비율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그 수치가 100 이하이고 무림보다는 낮기에 비유동 부채까지 확대하면 그 자금의 운영 안정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석은 성장성 비율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규모와 이익이 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해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타노의 총 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은 무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스타노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증가율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스타노 기업 소유의 돈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당의 큰 단기 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이익 증가율의 수치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분석은 시장가치 비율 분석입니다. PER은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스타노의 경우 PER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고 이는 무림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PER은 그 수치가 낮아야 주가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타노는 단기 순손실로 인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PBR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미비하게 감소했지만 이는 무림의 PBR보다는 높은 수준이기에 재무 상태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평가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은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총액에 대한 구성 비율 형태로 표시한 공통형 재무상태표와 공통형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한 추세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기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통형 재무상태표를 통해 수잔호의 자산 구성이 자본 비율은 감소, 부채 비율은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형 포괄손익 계산서를 통해서는 수잔호는 전반적으로 금융비용과 매출원가의 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의 항목들을 이용해 다양한 재무비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비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과거 영업 실적 및 성과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본 수잔호는 수익성 측면에선 단기 순손실로 인해 마이너스인 비율이 많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무위험 분석 측면에서는 피브리와의 합병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으나 무림에 비해 단기 부채 지급 능력이 높기에 양사의 시너지 등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며 재무 상태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단기 순손실로 수익 성장성은 낮기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재무 상태에 비해 주가가 높아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잔호는 낮은 수익 성장성, 높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단기 부채 지급 능력과 앞서 기업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유가 플러프 생산 등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 변화에 맞게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앞으로의 리스크를 줄여 더욱 성장해 나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